안녕하십니까. 리처드 양양수입니다. 오늘이 5월 28일 목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시 정각입니다. 자, 지수가 제법 많이 밀려 내려가고 있어요. 특별히 악재가 있었던 것은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 코스피는 뭐 0.8%, 지금 현재 시각 코스닥은 무려 2.7%나, 이 정도면 거의 폭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크게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사실 이렇게 지수가 폭락할 만한 특별한 악재가 돌출된 것은 아니죠. 굳이 찾아본다면 아마도 한 몇 시간 후면 중국 전인대의 폐막과 더불어서 그동안 문제가 됐던 홍콩 보안법이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것이 악재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 내용이 새로운 것은 전혀 아니죠. 훨씬 전부터 이 악재는 이미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재 우리 증시의 폭락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이 점과 관련돼서는 몇 가지 현재 이상 징후가 있다고 해서 제가 이제 경계의 목소리를 낸 바 있습니다. 최근 중저가 테마 인기주 대한광통신, 유니선 같은 종목들이죠. 이들 종목들이 갑자기 초급등을 하고요. 또 최근 일반 개인들이 코스닥에 너무 과도하게 과매수하는 그런 측면 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일단 전반적으로 시장의 맥이 어느 정도 조정을 좀 받는 그런 쪽으로 흘러간다는 관점으로 설명드렸던 건데요. 생각보다도 또 과격하게 그런 밀리는 모습에 약간 좀 걱정이 되죠. 현재 시점에서 보면 코스닥의 웬만한 종목들, 그동안 잘 나왔던 이차전지, 또 반도체, 기타 등등 현재 그러한 우량주들마저도 거의 무차별적으로 동반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현상과 관련돼서 현재 이러한 것이 어떠한 배경으로 또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판단을 조금 세심하게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현상은 이렇게 요약되기는 해요. 일단 기술적인 부담이 너무 컸다는 거죠. 이 점은 계속 말씀을 드렸던 바 있고요. 두 번째는 그것과 관련돼서 시장 전체적인 판도의 변화, 앞으로 조정을 받고 올라오면 아마도 삼성전자가 리드하는 장세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변화와 관련된 측면도 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러한 모든 흐름이 우리나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지금 코로나 제1국면을 넘어서 코로나 제2국면, 코로나 제1국면은 그것이 발발되고 회복되는 그런 단계라고 한다면 제2국면은 그런 단계를 넘어서 실질적인 경제 상황 및 그와 관련된 증시 반응이라고 하는 제2국면으로 넘어가는 과정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이 글로벌 트렌드라는 것이죠. 최근 이틀 동안 미국 시장에서 보면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서로 디커플링, 비동조화되고 있죠. 다우지수는 올라가는데 나스닥 지수는 잘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하단 말이죠. 코스피가 조금 세거든요. 상대적으로 말이죠. 그런 트렌드가 현재 만들어지고 있다 하는 것과 관련돼서 기본적인 이해의 바탕을 만들어 놓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오늘 시장을 좀 보도록 하고요. 또 현재 특징을 짚어봐야 됩니다. 시장의 맥점을 읽는 데 있어서 시장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삼성전자의 수급에 큰 변화가 생겼다는 것이죠. 현재 삼성전자뿐만 아니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특별히 부각될 만한 새로운 호재가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 외국인들이 전격적으로 삼성전자를 매수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 그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 종목들이 있죠. 특이할 만한 종목들. 현재 삼성전기가 일단 눈에 들어와요. 삼성전기. 그리고 SKC. 그리고 현재 코스닥에 보면 반도체 관련주 중에 나름대로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유진테크 같은 자, 이런 종목들을 좀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시장을 봐야 되겠죠. 자, 긍정적인 분위기입니다. 여전히 말이죠. 전 세계
봉쇄 정책, 락다운이라고 하죠. 그것이 이제 완화가 되고, 그 완화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현재 뭐 항공기 탑승객이나 물동량이 늘어난다는 소식이 곳곳에서 들리고 있는 그런 상태. 그 락다운 완화 효과가 실질적으로 발현되는 초반 단계에 있다는 것이죠. 또 이러한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전 세계 각 지역, 각국은 특별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 그런 와중에 EU 집행위에서 회복기금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7,500억 유로, 하나로 따진다면 거의 1천조 원 정도 된다. 거죠. 1천조 원 정도 되는 규모의 회복기금을 조성하자 하는 그런 내용. 이것도 글로벌 호재로 작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전 세계가 이렇게 확장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죠. 어쨌든 그를 통해서 미국 다우지수가 급등을 했고요. 특별히 금융주가 많이 올라갔어요. 일종의 시장의 트렌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동안은 코로나와 관련돼서 그와 직결된 언택트나 또는 바이오 관련주들이 주도를 했던 것이 코로나 국면 제1국면이라고 한다면 금융주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현재 그것이 현재 다른 쪽, 현재 전통산업 쪽에 올라가 줌으로써 키를 맞춰주는 국면과 실물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를 타진하는 그런 국면으로 넘어간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오늘 금통위가 열렸죠.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됐습니다. 0.25%포인트 그 상태에서 또 인하가 돼서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입니다. 0.5% 수준까지 거의 선진국 수준이죠. 그 정도 수준까지 현재 기준금리가 내려갔다는 것이죠. 일단 이런 것들은 뭐 전반적으로 여전히 호재로 작용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보면 우리 시장은 뭐 장중에 지수가 급락을 한다고 하지만 현재 나스닥 선물은 현재 그렇게까지 나스닥 선물이 방금 전에 마이너스로 전락이 됐네요.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실 것 같네요. 대장초에 그래도 20, 30포인트 정도 강세를 보였던 그런 나스닥 선물이 아마도 우리 증시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인가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4포인트 정도로 크게 내려가 있는 그런 모습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수급을 잠깐 보도록 하죠. 수급 나쁘지 않아요. 외국인들이 순매수, 대장초보다는 현재 순매수 규모가 축소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현재 시점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도 동시에 순매수하는 이른바 전형적으로 지수 강세장에서 보여주는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하는 이른바 쌍끌이 매수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이제 일단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베이시스 현재 지수가 크게 내려간다고는 하지만 지수 현재 보고 계신 화면의 우상단에 있는 차트가 선물지수 틱 차트입니다. 틱 차트가 내림세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내려가는 것이 보이는데요. 저렇게 빨리 내려가면 보편적으로 베이시스도 같이 내려갑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현재 베이시스는 마이너스 0.2 내지 0.0 거의 0에 수렴한 상태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만 보더라도 오늘의 급락은 어떤 구조적인 문제, 감당하지 못할 새로운 악재 때문에 현재 밀려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어차피 맞을 매를 맞는다 하는 그런 정도의 개념으로 내려가는 것이다. 다만 외형상의 모습만 과격할 뿐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가 있겠습니다. 베이시스는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것이죠. 만약 이 상태에서 적당히 조정을 받고 올라올 때는 그때는 베이시스가 플러스로 반전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계속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그런 근본적인 코스피 위주의 상승 장세가 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 물론 코스피가 올라갈 때 삼성전자가 주도를 하고 삼성전자가 주도를 하면 반도체 관련주 등 IT가 좀으로 반드시 코스닥 전체가 뒤처지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전반적인 주도권은 현재 삼성전자 등 코스피가 될 소지가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 정도고요. 자, 그리고 악재적인 요소도 한번 짚어봐야 된다는 건데요. 없지 않아 사실은 그 악재가 사실 지수 조정의 빌미로 비교적 큰 악재가 될 소지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죠. 가령 전인대가 이제 오늘 우리나라 시각으로 4시 정도에 폐막이 될 겁니다. 그때 홍콩 보안법이 결국 뭐 거의 만장일치 수준으로 통과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이제 전망인데요. 이렇게 되게 되면 미중 갈등이 격화될 수밖에 없죠. 홍콩에 대한 특별 지휘권도 박탈을 할 것이고, 또 트럼프가 또 벼르고 있습니다. 무지막지한 보복을 하겠다는 식으로 엄포를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 그와 관련된 현재 갈등, 그와 관련된 문제가 격화될 소지가 좀 있다 하는 것. 그런 것이 있고요. 또 오늘 금통위에서 현재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면서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 2020년 GDP 전망치를 상당폭 크게 하향 조정했네요. 우리는 0% 정도로 봤던 건데 지금 마이너스 0.2% 역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IMF에서는 1.2, 마이너스 1.2%죠. 지난 1분기가 우리가 마이너스 1.4 정도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뭐 하반기에 좀 회복이 된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년 대비 마이너스를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는 거예요. 그거 치고는 특히 코스닥은 지나치게 많이 올라왔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간밤에 WTI가 무려 4.48%나 급락을 했습니다. 배럴당 32.81%. 이것도 미중 갈등이 악재가 됐다고 하죠. 그래서 이 문제도, 유가의 동향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유가가 안정도로 강세를 유지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배럴당 40달러 정도 선까지 올라가 주고 그것이 안착이 되면 물론 그러면 그럴수록 전기차 관련주들은 더 힘을 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약간 지금 현재 관련돼서 제동이 걸렸다 이런 관점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원달러 환율이 좀 올라오고 있어요. 현재 124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전일 대비 약 6원 정도, 7원 정도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만약에 원달러 환율이 1250원 넘어 1300원 근처까지 올라가는 식으로 최근에 박스권 상단 1250원입니다. 그래서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면 그 기간 동안은 국내 시장에서 금융시장에서 달러가 밖으로 빠져나간다는 얘기가 되니까 불리하게 작용될 소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 점 단기적으로 추세적으로는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그럴 소지가 있다는 정도로 이것을 이제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일단 악재는 그런 정도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몰랐던 것은 거의 없죠.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악재입니다. 따라서 이 악재가 일단 하나하나씩은 다 중대한 악재이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심각한 조정을 받는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단지 기술적 조정을 유발시킬 수 있을 정도의 빌미는 될 수 있다. 그런 정도. 종합지수, 코스피 종합지수로 본다면 현재 1900포인트 근처까지 내려갈 수 있는 정도, 뭐 그런 정도까지는 가능하다.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시장 특징을 좀 살펴보자 하는 건데요. 재미있습니다. 일단 코스닥, 여태까지 2개월 동안 내내 이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을 보면 코스닥이 거의 훨씬 앞서서 나갔죠. 코스피, 그 기간 동안에 코스피 상승률은 불과 40%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코스닥은 바닥 대비 거의 70% 넘게 초급적으로 하면서 연중 최고치까지 갱신하는 기염을 토하게 됐었죠. 그런 정도로 코스닥이 절대 우위를 보였던 것이 최근까지의 상황이었던 건데요. 하지만 최근 3일째, 지난 화요일 때부터입니다. 화요일부터 화, 수, 목, 오늘까지 현재 코스닥이 코스피에 우세하고요. 이런 모습은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나스닥보다 다우가 우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전통 언택트라든가 IT나 바이오보다도 전통 산업주들, 금융주들이 힘을 내거나 또는 현재 철강이나 화학이나 이런 건설도 포함이 되죠. 이런 것들이 힘을 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상당히 추세적인 현상일 가능성도 다분히 있다는 건데 그 점을 외국인 순매수에서 현재 이 단서를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어제 시장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은 약 2,175억 원, 비교적 최근 들어서 큰 규모로 순매도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우리 1,000억 원 이상,
특히 2천억 넘는 그런 순매도가 있을 때는 반드시 삼성전자 매도가 뒤따랐습니다. 근데 어제는 정반대였다는 거죠. 매우 신기한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체 약 2170억 순매도하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오히려 1,500원을 순매수했다는 거죠. 특이할 만한 대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밑에 제가 참고사항을 적어놨죠. 삼성전자에 대한 2020년도 금년에 수급 동향을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외국인 기관 개개인 이렇게 해놨고요. 1, 2월달, 2, 3월달, 4월달, 5월달 이렇게 해놨습니다. 금년 들어 1, 2월달이 아니고요. 참 금년 들어 현재 1, 2월달 1월 2일부터 어제까지입니다. 어제까지 외국인들이 총 순매도한 규모 삼성전자에 대해서 총 순매도한 규모는 7조 4천억 원이 넘어갑니다. 기관이 2조 1,300억 순매도했고요. 일반 개인이 9,200억 원 순매도를 했습니다. 지난 1월 초부터 바로 어제까지 그런 식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삼성전자를 매도했고 개인이 집중적으로 삼성전자를 순매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재미가 있다고 하는 것,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지만 그 한 5개월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각 월마다 그들의 패턴이 사뭇 다르다는 것이죠. 외국인들을 보면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삼성전자를 매도했던 기간은 지난 2월달하고 3월달, 특히 3월달입니다. 코로나가 창궐을 했을 때, 그 당시에 2, 3월달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무려 6조 4천억 가까이 거의 이런 정도라면 85% 정도를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집중해서 매도를 했고요. 반면에 기관들은 약간 거둬들였습니다. 2, 3월달에 3,700억 정도 매도가 줄었습니다. 거꾸로 약간 줄어드는 그런 모습으로 오히려 약간 받쳐주는 그런 역할을 현재 금융투자 쪽은 계속 순매도를 했겠지만 지금 연기금 쪽에서 순매수를 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매도 규모가 많이 줄었다는 것이고요. 반면에 개인들이 지난 2, 3월달에 엄청 순매수를 했죠. 지난 2, 3월달 그 당시에 삼성전자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그 개인들이 4월달부터 특히 5월달에 특히 많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월달에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매도를 스탑을 했습니다. 거의 매도를 하지 않고 약간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으로 돌변을 했죠. 그리고 기관들은 계속해서 한 5천원 가깝게 순매도했고요. 그리고 4월달부터는 개인들이 순매수하긴 했지만 월 평균 3조 정도를 순매수했던 그들이 지난 4월달에는 약 4,400억 정도로 해서 그 매수의 강도가 상당히 약해졌습니다. 악재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그때부터 4월달부터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 탄력이 약간 처지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5월달 들어서는 그 수급이 조금 더 다시 나빠지기 시작하죠. 지난 4월달에 약간이라도 손매수했던 외국인들이 근 1조에 가까울 정도로 비교적 큰 규모로 삼성전자를 또다시 매도를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실적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난 4월 말에 실적 발표가 있었고 그때 나온 내용이 2분기 실적 전망이 밝지 않다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일단 시장 전망은 한 6조 원 아래 5조 8천억 정도로서 지난 1분기 대비 거의 1조 3천억 정도 줄어든 그런 정도의 부진한 실적이 나올 것이라는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바로 이것 때문에 외국인들이 그간 한 달 동안에 약 1조 원 가깝게 매도한 것이고요. 기관도 계속 매도를 하고요. 개인들은 그 전보다 매수 강도가 좀 줄었습니다. 1조 1,200억 정도. 4월달보다 많지만 외국인들이 매도한 것을 충분히 받아들일 정도로 아주 많은 정도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는 두 가지가 되는 거죠. 삼성전자 주가 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또 일반 개인들은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도를 4월달 거쳐 5월달 진행되는 동안에 다른 쪽, 뭐 2차전지 등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특히 코스닥 쪽으로 달려드는, 쏠려가는 그런 모양새로 진행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코스닥 일부 섹터나 일부 종목들은 과도하게 많이 올라간 측면, 코스닥 지수 자체가 700포인트 훨씬 더 720까지 올라갔단 말이죠. 그런 현상이 만들어지는 수급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고, 그와 관련 삼성전자의 주가 탄력성이 떨어지는 배경도 거기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참고 삼아서 이 차트를 한번 보시도록 하죠.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차트 두 개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자, 위아래 차트가 거의 똑같죠. 아마 구분을 잘 못하실 겁니다. 신기할 정도로 똑같아요. 위에 있는 차트는 나스닥 일봉 차트고요. 밑에 있는 차트는 미국의 반도체 지수 일봉 차트입니다. 즉 미국에 있는 반도체 관련주들 인텔이나 이런 종목들이죠. 퀄컴이나 자 이런 퀄컴은 통신 쪽이지만 어쨌든 인텔 같은 경우는 예를 들겠습니다. 자 그런 종목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여기서 포함이 되겠네요. 자 그런 종목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가 유독 못 갔지만 미국에서는 처지지 않고 나스닥과 똑같이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제도 현재 나스닥이 좀 올라왔고 그리고 반도체 지수 거의 비슷한 그런 모양새로 올라갔습니다. 그것을 우리 시장에 대입을 해보면 현재 반드시 똑같이 현재 그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적어도 현재 삼성전자가 그렇게 많이 처질 이유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최소한 지수 흐름, 지수가 약 40% 정도 올라갔으니까 그 흐름 정도 올라가는 모양새, 즉 현재 삼성전자는 그 사이 바닥권에서 불과 14%밖에 못 올라갔거든요. 종합지수만큼도 코스피 종합지수만큼도 못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예를 보면 똑같이 올라갔으니 삼성전자도 바닥권 대비 한 30 내지 40% 올라갔어야 마땅한 것인데 수급 여건상 올라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만약에 시장이 최소한 기술적으로 키 맞추기가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기간 동안 적어도 삼성전자가 현재 시점에서 최소한 20% 정도는 자동빵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배경이 됩니다. 특히 프로그램 매매를 하는 쪽에서 봤을 때 현재 그것은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된다는 거죠. 프로그램 매매는 선물 지수가 높았을 때 주로 유리하게 선물 지수가 높았을 때 그때 활발하게 나오는 현재 유입되는 그런 자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삼성전자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환율 또 환차익이 생기는 환경 또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 환경이 주어져야 본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물론 그 기본적인 비용은 뭐 2분기 실적은 나쁘더라도 3분기, 4분기 실적과 내년 실적 전망이 박다라는 전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만 그 전제는 현재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대로 현재 유효하거든요. 그런 상태 수급만 좀 꼬여 있을 뿐인데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 그 문제가 점차 해결되는 것 같고 그 단초를 내국인들이 현재 만들고 있다는 것인데 그동안 7조 넘게 매도했던 것들 상당 부분이 아마도 조정받고 올라올 때 삼성전자에 집중될 소지가 높고 거기에 동조해서 기관까지 이제 같이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특히 금융투자가 적극적으로 매수할 소지 아마 금융투자가 매수를 하면 프로그램 매수로 매수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가 시장을 리드하는 모양새가 되고 그렇게 되면 코스닥에 있는 반도체 및 휴대폰 관련주 등 또 2차 전지까지 다 포함이 되죠. 그런 종목들은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흐름에 동참을 하겠으나 다른 쪽은 처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판도읽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맥락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이 얘기를 너무 오래 한 것 같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오래 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코스닥 특징이 있어요.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 사실은 시장 전체에 대한 악재가 있었으면 뭐 그렇게 움직인다 하더라도 특별히 그럴 만한 위협적인 악재가 없는 것도 아닌데도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코스닥 거의 모든 종목들이 마치 뭐 코로나 정도로 큰 악재가 있다는 듯이 동반 집단적으로 동행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무차별적입니다. 그리고 동반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다는 것이죠. 시장 전체의 투자 심리가 동질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일반 개인들이 대거 쏠려갔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올라갈 때도 대다수의 종목들 다 같이 올라가고 빠질 때도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에 휩쓸려서 다 같이 빠지고 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 있고 사실 그것이 아주 심할 때에는 그게 상투 징후가 됩니다. 최근 들어 좀 그랬었던 것이죠.
또 코스닥 외의 지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선물지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코스피의 선물지수의 그 방향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동질적으로 반응을 한다는 거죠. 특히 단기 트레이더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선물지수에 밀리니까 거기에 대놓고 매도하는 상황이 좀 약간 패닉 비슷하게, 공황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는 거고요. 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뭐 최근 들어 나타났던 현상이죠. 부분적으로 과열 신호가 있었어요. 무차별적으로 특히 저가권에 있는 실적이 뒷받침이 되지 않은 그런 종목군, 대한광통신이나 유니슨 같은 종목이라 말씀드렸죠. 그런 종 급등했던 것도 사실 과열 신호고요. 그리고 수급을 보면 금년 들어 코스닥 시장에 물론 코스피도 막 23조 원 이상, 24조 원, 25조 원이나 25조 원 정도 초대규모로 현재 코스피를 순매수했지만 코스닥도 꽤나 많이 매수했습니다. 한 6조 원 정도를 매수했거든요. 일반 개인들이. 그런데 지난 4월달부터 이번 5월달까지 그 집중도가 더 훨씬 높아집니다.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를 약 2개월 정도에 집중을 했단 말이죠. 거의. 이런 모습이 썩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 매우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지수의 위치나 수급과 관련돼서 그냥 밀리는 것이다. 그 내용으로 봤을 때 의미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 2차전지, 반도체 이런 종목들을 제가 강조드리고 있죠.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런 조정은 건강한 조정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안 갖고 있거나 물량이 적으신 분들은 오히려 그때 적당한 어느 때 좋은 종목들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그런 정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제가 너무 이걸 설명하느라고 시간을 좀 많이 소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삼성전기가 뭐 그전부터도 뭐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이니까 이렇게 설명드리죠. 2분기 실적, 1분기 실적은 나름대로 선방을 했다 치더라도 2분기 실적 코로나 기타 등등의 이유 때문에 실적이 상당히 부진할 것이라는 건데 삼성전자보다 더 심합니다. 영업이익이 반토막 된다는 거죠. 한 900억 원대 정도로 원래 지난 1월 달이 약간 줄었어도 1,600원, 1,650억 정도 영업이익을 낸 것에 비해서 훨씬 줄어들은 900억 원 정도로 해서 상당히 부담이 되는 정도의 실적 부진인데요. 하지만 하반기, 3분기 때부터 개선이 된다는 거죠. 특히 최근 중국 시장에서의 카메라 모듈 수요도 증가되는 것을 현재 포착하게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중국이 그런 정도라고 한다면 후행적으로 미국도 또 유럽 수요가 늘 것이다라는 것과 또 MLCC 부분은 상당히 견조하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언택트 시대를 맞이해서 그와 관련돼서 5G도 있고요. 언택트의 신규 수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견조한 성장세를 계속 유지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이번 케이프증권에서 나왔네요. 그래서 어, 단기, 중기 목표 가격을 15만원 제시를 했네요. 저는 이거를 장기적으로 이왕 볼 거면 향후 3년 후를 보자 하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3년 후면 이 종목은 거의 30만원 정도까지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 들어 대표이사 사장이 바뀌었죠. 경계현 사장으로 이 양반이 삼성전자의 플래시 메모리 분야에 어, 계속 종사를 했던 그런 분입니다. 이쪽이 대가죠. 계속 그 전임 사장도 마찬가지지만 이번 사장도 삼성전자의 특히 메모리 부분에 핵심 파트를 맡았던 분들이 와요. 아마도 삼성전자 연계관계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경계현 신임 대표이사 효과 때문이라도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어떤 계기가 주어질 것 같은데 우선 아마 카메라 모듈부터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연계 관계가 더 높아진다 하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SKC인데요. SKC가 오늘 급등했다가 지금 상당폭 한 상승폭이 뭐 상승폭 다 내줬네요. 이건 그거죠. SKC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간 것은 SKC의 자회사 중에 지분 29.7%를 갖고 있는 SK바이오랜드가 현대백화점으로 팔려나간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 지분 매각 이득 때문에
뜬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내용은 그 전부터 SK 바이오랜드가 급등했을 때부터 주가에 반영됐던 것 같고요. 또 이 자체가 SKC의 핵심 가치는 아니었던 것이죠. 높게 시작한 것은 사실 약간 그 재료에 의해서 올라간 것이고 시장 분위기가 그랬기에 다소 기술적으로는 부담이 됐던 위치에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매도는 아니고요. 다만 오늘 올라갔다 내려가는 데에서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SKC는 차세대 2차 전지의 소재 업체로 대변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고, 그리고 또 반도체 포토레지스트 양산 체제를 구축하고 있고 관련된 미래 비전까지 지금 증강이 됐다는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태까지 SKC가 아닌 새로운 SKC로 재탄생되고 있다는 것인데 PER도 상당히 낮아요. 실적 탄탄하고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금년 목표 가격은 최소한 7만원 넘어 아마 8만원 정도까지는 넉넉하게 상황에 따라 뭐 10만원 가까이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적정한 가격 지금 약간 더 참아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볼까요? 유진테크를 잠깐 보도록 하죠. 유진테크는 이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그런 분들은 당연히 들어 보이게 되겠지만 새롭게 매수하고자 했을 때는 꼭 유진테크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테스도 있고요. 원인 가입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SAP 반도체나 네페스나 또 테스나 또 현재 동진 세미켄, SNS텍 또 뭐 있습니까? AD 테크놀로지도 있는 이런 종목들로 현재 포트를 구성하고 있는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또 이 상태에서 또 다른 반도체, 유젠테크 등 다른 반도체 장비업체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굳이 한다고 한다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도 꼭 유진테크를 할 필요는 없죠. 테스트도 가능하고요. 원익 IPS도 가능하고 뭐 하미 반도체나 뭐 PSK 엊그제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참고 삼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유진테크는 증착 장비 업체 중에서도 방막을 만드는 특화된 그런 업체, 그런 업체라는 것. 또 한 가지는 원자층 장비라는 게 있습니다. ALD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도 이 업체가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거쳐서 반도체 전공정 장비의 핵심 부분을 맡고 있다는 개념으로 실적은 탄탄합니다. 근데 약간 기복이 좀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좋으면 약 20% 가까이 갔다가 최근 한 2, 3년 상당히 안 좋았죠. 해서 10% 아래까지 내려갔다가 작년부터 좋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주 충분히 좋아진 것은 아닌데요. 하지만 지금 어딥니까? 모 증권사에서의 리포트를 보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좋아진다는 거, 신한금융 투자네요. 그래서 목표 가격을 27,000원 정도로 봤다는 건데 금년 중 목표 가격이고요. 내년 정도 되면 4만원 이상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삼성전자가 작년까지는 반도체 D램과 관련된 투자를 좀 지연하거나 좀 늦췄습니다. 하지만 금년부터 확연히 달라졌다는 것이죠. 금년은 이제 특히 EUV 극자외선 노광기에 10조를 투자한다라고 했고요. 내년부터는 보다 포괄적으로 D램 분야의 전반에 걸쳐서 투자를 확대한다라고 하는 그런 예상이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현재 전공정 장비 업체들이 크게 부각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 유진테크를 보는 긍정적 시각입니다. 그렇다면 유진테크만 거기에 해당되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외에 다른 아까 얘기했던 D램과 관련된 장비 업체들 원익 IPS, 테스, 유진테크, 또 이오테크닉스, PSK, 뭐 LOT 베큐 이런 종목도 해당이 되겠지만 또 직간접적으로 비메모리 반도체도 나쁘지 않다. 패키징도 나쁘지 않아요. 그랬을 때 현재 뭡니까? SAP 반도체, 네피스 뭐 이런 종목들 그리고 지금 뭡니까? 그 리노공업이나 테스트 소켓 쪽을 하고 있는 리노공업이나 또는 ISC는 D램 쪽이고요. 리노공업은 비메모리 반도체 테스트 소켓 쪽입니다. 현재 그런 관점으로 구분해서 보시는데 어쨌든 이를
비메모리 반도체나 테스트 소켓, 테스트 분야에 있는 분야들도 결코 나쁘지 않다는 것이죠. 다만 지금 현재 코스닥이 크게 조정을 받는 그 와중에 이들 종목도 직간접적으로 현재 그 파편을 좀 막고 있는, 유탄을 좀 막고 있는 그런 상태다. 기술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 현재 예를 들어서 바이오주 같은 실적을 검증할 수 없는, 가치를 판단할 수 없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불안감을 떨쳐버리기 어렵겠지만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전망이 검증된 전망에 대해서 자신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죠. 자, 뭐 오늘 그 정도고 그 외에 뭐 이런 와중에도 우리 종목 중 네이버는 탄탄하네요. 네이버 이런 종목 절대 팔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삼성바이오도 마찬가지죠. 절대 팔면 안 되고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적정에 빠졌을 때 안 갖고 계신 분은 적정한 매수가라고 판단되는 그런 정도의 가격대에서 타이밍을 노려볼 수 있는 기회로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은 이 정도고요. 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VIP 회원에 한번 가입을 해서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 특히 제가 개별적으로 서비스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계좌번호가 있죠. 이쪽으로 3개월에 100만 원이니까 100만 원 입금하시고 그리고 저한테 010-2420-0553으로 성명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따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